연금 13년 차가 알려드리는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면 좋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오늘 모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나 IRP, IS 계좌에서는 해외 ETF를 직접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금 계좌에서는 어떤 ETF를 우리는 선택해야 할까요? 단순 S&P 500 ETF를 추천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상장된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라이즈 S&P 500 ETF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ETF를 선정하면 좋은지까지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투자에 고민이 많으셨다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자산 10억이 목표인 우아한 짠테크TV의 웃짠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금 얻어가세요. 좋아요, 구독, 따뜻한 댓글 항상 감사합니다. 연금 계좌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필수입니다. 10년, 20년 아니 평생 동안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단기 급등주보다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지수 추종 ETF를 연금 계좌 안에서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연금 계좌 안에서 70%를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고 있어요. 연금 계좌에서 미국 ETF를 장기 투자할 때 가장 강력한 선택지는 바로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S&P 500 ETF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직접 투자로 부나 스파이에 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요. 연금 계좌에서는 직접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를 비교해보고 저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는 대표적으로 코덱스와 타이거, 에이스, 솔, 라이즈가 있습니다. ETF가 이렇게 많으면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ETF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 바로 수익률입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익률에는 이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운용보수가 낮아도 수익률이 낮으면 의미가 없고, 운영보수가 높더라도 수익률이 높다면 좋은 ETF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순자산 가치입니다. ETF 규모가 클수록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풍부해서 매매하기도 쉽습니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규모가 큰 ETF일수록 운영성이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많아서 사고 팔기 쉽기 때문입니다. 순자산 가치가 너무 작은 ETF는 상장 폐지의 위험도 있어요. 수익률이 높고 순자산 가치가 큰 ETF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좋은 ETF를 고르는 저만의 간단한 방법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 중에서 수익률이 높고 순자산 가치가 큰 ETF를 직접 골라보겠습니다. 3년 동안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ETF는 바로 코덱스 미국 S&P 500 ETF입니다. 반대로 순자산 가치가 높았던 ETF는 타이거의 미국 S&P 500 ETF인데요. 이제 고민이 되죠. 수익률을 보고 선택할지 아니면 순자산 가치를 보고 선택할지. 제가 선택한 ETF는 코덱스 미국 S&P 500 ETF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덱스의 순자산 가치도 이미 3조 8천억 원으로 낮다고 볼 수가 없고요. 수익률 또한 가장 좋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운영을 잘한 ETF가 저에게는 가장 좋은 ETF이기 때문입니다.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기 좋은 두 번째 ETF, 바로 미국 기술주 100개를 모아놓은 나스닥 100 ETF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미국 대표 기술주 10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S&P 500과 나스닥 100의 수익률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10년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S&P 500은 236.4% 상승, 나스닥 100은 약 414% 상승해서 무려 1.7배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나스닥 100이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리스크도 크다는 점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S&P 500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클라우드, 전기차 등이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0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혁명이, 2020년대에는 AI나 자율주행, 메타버스, 반도체 같은 산업이 성장을 했습니다. 2030년대에는요, AI나 로봇, 양자 컴퓨터, 우주산업 본격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빠르게 진화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성장하는 기술에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 100 ETF도 같이 확인해 볼게요. 결과는 S&P 500과 동일하게 수익률은 코덱스가 높고 순자산 가치는 타이거가 우세합니다. 저의 선택은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순자산 가치도 약 2조에 가까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입니다. 세 번째 추천 ETF,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일명 한국판 SCHD라 불리는 ETF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서 강력한 장점이 있는데요. 하락장에서 방어력이 강하다입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중 무역 갈등이나 22년 금리 인상 시기에 S&P 500이나 나스닥 100,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하락폭을 비교해보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의 하락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다면 저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추천드립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는 총 4개의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코덱스와 타이거, 에이스, 솔인데요. 하지만 코덱스는 2024년 2월에 신규 상장되었기 때문에 장기간 수익률에서 제외하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코덱스를 포함한 최근 6개월 수익률은 에이스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코덱스를 제외한 1년 수익률 또한 에이스가 가장 높았어요. 반대로 순자산 가치는 타이거가 가장 높은 순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택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순자산 가치가 6천억 원으로 타이거보다는 낮지만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저는 더 매력적인 ETF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금계좌의 배당세 관련 룰이 변경되면서 배당 ETF에 대한 투자 전략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배당주 ETF에서 배당을 받을 때 미국에서 15%의 세금을 떼고 국세청에서 다시 15%를 환급해 줬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국세청에서 돌려주는 15% 환급 제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하고 있던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모두 정리하고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ETF로 전환을 했습니다. 배당세를 내면서 굳이 배당 ETF를 연금 계좌 안에서 가져갈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금 계좌에서 제가 미배당 대신 S&P 500을 선택한 이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세요. 미국 지수 ETF는 연금 계좌의 기본,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싶다면 테마형 ETF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수익률이 큰 만큼 리스크도 크니까요. 자산의 20%에 30%만 투자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테마형 ETF는 바로 반도체 ETF입니다. 반도체는 지금의 쌀과 같은 존재입니다. AI, 자율주행, 모바일, 전기칩, 모든 첨단 산업에서 반도체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ETF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반도체 ETF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국내에 상장된 미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는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코덱스 미국 반도체 ETF가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가 1,000억 원 이하인 상품은 거래량이 작고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제외하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코덱스 미국 반도체 ETF가 더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 수익률만으로 ETF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ETF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적하는 것도 있지만
운영사별로 종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호하는 기업을 보고 저는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의 성향은 코덱스 미국 반도체가 맞아서 올해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단기 3년 정도만 바라보고 투자 중인 ETF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중국 ETF입니다. 왜 지금 시점에 중국 ETF일까요? 최근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중국 증시는 1년 동안 90%나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딥시크를 발표하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 경제를 둘러싼 변수도 정말 많죠. 바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고율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첨단 기술의 억제 정책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의 시장 침체 문제도 크나큰 악재죠. 이런 이유로 중국 정부는 내수를 부양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소비 촉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중국 정부의 부양책과 소비 촉진 정책으로 단기적인 저는 매력적인 ETF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중국 항생테크 ETF 어떤 게 좋을까요? 최근 1년 수익률을 보면 에이스 항생테크가 가장 높지만 문제는 순자산이 97억으로 너무 작다는 것이죠. 반면 수익률이 89.3%로 2등인 타이거 항생테크 ETF는 순자산도 가장 높고 수수료도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거 항생테크 ETF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주식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요? 저도 3년 전에 투자한 차이나 전기차 ETF 한때 마이너스 50%까지 손실을 봤습니다. 이제야 마이너스 26%로 회복했는데요. 역시 변동성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자산의 10%, 20% 내외로만 투자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연금 13년차가 들려주는 연금 투자에 적합한 ETF 5가지 테마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선정한 만큼 연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이 영상을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